안녕하세요. 저는 샵 우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10년차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슬입니다. 제가 평소에도 많이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이기도 하고 요즘 고객님들에게도 많이 해드리고 있는 맑으면서 좀 화사한 여리여리한 느낌의 수채화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. 오늘 제가 사용할 애정템들이 궁금하시면 여기 지난번 영상을 한번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. 지금 모델분한테 기초까지 좀 촉촉하고 꼼꼼하게 다 해놓은 상태고 피부 화장을, 눈 화장을 다 하고 나서 하는 편이라서 지금은 눈 화장을 먼저 할 수 있게 클리오 킬커버 광채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이마랑 눈까지만 아주 얇게 베이스를 깔아줄게요. 또 같이 소개해드린 이 맹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런 팔레트나 손등에 파운데이션을 적당량 덜어가지고 양면으로 다 충분히 묻혀주세요. 일단 피부 화장을 제일 얇고 좀 오래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두껍지 않게 얇은 양으로 고르게 피부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쌍꺼풀 라인에 섀도우가 끼게 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조금 커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서 프라이머는 섀도우를 바르기 전에 소량으로 얇게 펴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눈에는 약간 힘을 빼고 블러셔랑 립 컬러를 좀 화사한 색감으로 여리여리하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눈 화장은 최대한 좀 색감이 덜한 연한 아이보리 색의 컬러로 베이스 섀도우를 넓게 깔아줄게요. 이따가 올릴 메인 컬러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베이스 섀도우는 쌍꺼풀 라인에서부터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 해주듯이 펴발라주시면 좋아요. 이렇게 모델분처럼 쌍꺼풀이 엄청 얇으신 분들은 너무 딥한 컬러를 바로 얹게 되면 오히려 좀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기서 너무 약간 미디움 정도의 핑크기가 살짝 섞인 이런 음영 컬러로 쌍꺼풀 라인에 발라줄게요.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여기서 가장 쌍꺼풀 아랫부분 점막 최대한 가까이 이 부분이 제대로 발려있지 않으면 디테일도 떨어지고 눈매를 또렷하게 잡을 수 없거든요. 그래서 꼭 섀도우는 점막 가까이 여기 아래에서부터 그라데이션 해주면서 뭉치지 않게 스머징 해주시면 돼요. 이 음영의 범위도 굉장히 중요한데 같은 컬러를 쓰더라도 좀 부어 보이는 눈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딱 아몬드 한 알 크기라고 생각하시고 눈두덩이까지 올려주시면 부어 보이지 않게 음영의 범위를 잡을 수 있어요.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눈꼬리를 좀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진한 다크 브라운 색의 포인트 섀도우로 미리 가이드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엄청 얇은 브러쉬로 눈꼬리를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미리 가이드 선을 그려줍니다. 내가 알 정도로만 가볍게 가이드라인을 그려주고 이제 점막이랑 아이라인을 채워줄게요. 점막을 어디다가 채워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눈두덩이를 눌러서 살짝 들면은 속눈썹이 딱 자라나는 이 부분 있거든요. 약간 콕콕 찍어주듯이 속눈썹 사이사이에 아이라인을 채워주시면 돼요. 아까 가이드라인에 그렸던 이 라인도 리퀴드 라이너로 빼줄게요. 또 다른 컬러의 포인트 섀도우 컬러로 이 아이라인을 그렸던 이 부분을 가볍게 스머징을 해줄 거예요. 이렇게 섀도우 스머징 없이 아이라인만 그리면 굉장히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. 이렇게 눈매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나서 속눈썹을 한번 붙여볼게요. 가지고 있는 속눈썹을 최대한 뿌리 바짝 찝어서 컬링을 넣어줄게요. 이제 가닥 속눈썹을 붙일 건데 또 쌍꺼풀이 엄청 얇으신 분들은 너무 두껍지 않은 델을 이용해서 가닥 속눈썹으로 이 쌍꺼풀을 최대한 가리지 않게 속눈썹을 붙여줄게요. 근데 아무리 자연스러운 가닥 속눈썹이어도 내 눈매를 좀 해치면서 붙이게 되면 눈이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. 방향이라든지
각도라든지 풀이 마르기 전에 조절을 해주면서 눈매에 맞춰서 붙여주는 거예요. 약간 정면을 본 상태에서 살짝 위쪽으로 붙여주시면 예쁜 부채꼴 모양으로 속눈썹을 연출하실 수 있으시거든요. 이제 애교살 언더 쪽으로 넘어갈 건데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이 컨실러 팔레트에서 가장 밝은 옐로우빛의 컨실러로 이 애교살의 붉은 부분이라던가 좀 잡티 같은 착색 있는 부분들을 커버를 해줄게요. 이 애교살 브러쉬와 맥의 올드 글리터스 컬러를 이용해서 애교살에 이 브러쉬 크기만큼 발라주시면 되는데 웃었을 때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? 좀 도톰하게 튀어나오는 이 부분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언더를 바를 때 애교살의 영역은 눈의 길이를 좀 3등분으로 나눴을 때 3분의 2 지점까지만 애교살 컬러를 발라주시면 돼요. 이제 삼각존을 할 건데 전체적인 눈화장 색감은 되게 힘을 뺀 여리여리한 색감으로 했잖아요. 여기 삼각존을 약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뭔가 연하게 했지만 눈매를 좀 또렷하게 살려줄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. 애교살을 그리고 남은 3분의 1 지점에 이 아이라인 끝과 이 애교살 그린 끝부분을 삼각형 모양으로 연결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너무 진하지 않게 채워주시면 돼요. 전체적으로 눈매는 순한데 여기 끝이 살짝 올라가서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약간 밑으로 좀 트여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내려서 삼각존을 채워주시면 눈이 뒤로 좀 시원하게 트여 보이거든요. 언더 속눈썹은 예쁘게 아래로 난 사람도 많지만 되게 위로 솟구치게 난 분들도 많거든요. 이런 픽서로 먼저 결을 잡아주고 불고데기로 내려서 아래로 예쁘게 결을 잡아준 다음에 마스카라를 하시면 돼요. 이렇게 마스카라에서 바로 사용을 하면은 초보자분들은 정말 어렵게 잘 사용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렇게 좀 작은 미니 스크류 브러쉬 같은 데다가 마스카라 액을 살짝 묻혀가지고 언더에 살살 발라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마스카라를 바를 수 있어요.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조명을 받아도 눈썹이 비어 보이지 않게 이런 매트한 섀도우로 전체적으로 한번 가볍게 유분기를 제거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칠해주시면 돼요. 눈썹에서 이 아래 밑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일자 느낌으로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. 눈썹을 그릴 때는 최대한 힘을 빼고 눈썹 털이 없는 부분에 약간 빗금을 쳐준다는 느낌으로 살살 채워주듯이 그리면 눈썹이 진해지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. 내 아이라인 길이만큼 눈썹도 이 눈을 전체적으로 좀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끝쪽을 길게 빼주시면 훨씬 더 좀 인상이 부드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. 이제 눈화장이 어느 정도 끝나고 피부 화장을 마무리를 해줄 건데 제가 피부 화장을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일단 모든 사람들은 피부에 열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베이스가 그 열감 때문에 또 벗겨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베이스를 좀 꼼꼼하고 오래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눈화장을 먼저 해준 것도 있고 이렇게 섀도우를 하다 보면은 섀도우 가루들이 또 피부에 떨어지게 돼요. 수분크림을 면봉에 덜어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떨어진 섀도우 가루들을 정리를 해주면서 한 번 더 이 열감 때문에 건조해진 이 피부를 수분감 있게 채워주는 거예요. 로션을 바른 피부를 수분 스펀지로 다시 좀 정돈을 해주고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시면 돼요. 이제 제가 원픽으로 꼽았던 한스킨의 컨실러랑 마지막으로 리퀴드 컨실러를 섞어서 커버를 해줄게요. 1:1 정도 섞어서 중앙 위주로 커버를 해줄 거예요. 한 톤 깔아준 파운데이션 컬러보다 살짝 반톤 정도 밝게 될 거거든요. 얼굴에 입체감을 줄 수 있는 하이라이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T존 부위라던가 여기 커버가 조금 더 필요한 홍조기가 있는 이 볼 부분, 이 부분 위주로 조금 더 탄탄하게 커버를 해줄 거예요.
여기 애교살 밑으로 살짝 좀 보랏빛이 강한 약간 푸르스름한 다크서클이 있거든요. 이렇게 피치톤으로 약간 보색으로 커버를 해주면은 쉽게 다크를 좀 커버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입가 주변에 좀 착색이 된 거뭇거뭇한 그런 부분도 같이 커버하시면은 좀 완벽하게 커버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이렇게 베이스를 잡티까지 다 커버를 해준 상태에서 이 쓱싹이로 마지막까지 커버가 안 된 모공을 커버를 해주는 편이거든요. 다 쓰고 남아있는 파운데이션을 그냥 브러쉬에 겉에만이라도 살짝 스며들게 둔 다음에 힘을 빼고 살짝씩 이렇게 쓸어주면서 메꿔주면은 진짜로 신기하게 모공이 약간 이 파운데이션으로 채워지거든요. 이렇게 베이스를 좀 완벽하게 다 완성을 시켜준 다음에 중요한 애교살 그림자를 잡아줄 거예요. 너무 과하지 않게 최대한 힘을 빼서 옅은 브라운 컬러로 이 애교 그림자를 살짝 잡아주면은 이제 눈화장은 완성이 됐습니다. 이제 제가 또 영상에서 소개 이미 해드렸던 이 나스의 임패션드 컬러로 블러셔를 좀 예쁘게 표현해 볼게요. 브러쉬에 묻히자마자 바로 볼에 가져다 대는 게 아니라 항상 손등에 양을 조절을 해주고 조금씩 컬러감을 살려주면서 발색을 올려줘야 돼요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이 맑고 여리여리한 느낌의 메이크업의 특징은 좀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고 어려 보이는 게 특징이거든요. 이 블러셔도 좀 처져 보이지 않게 이 코 끝을 기준으로 이 블러셔의 범위가 내려오지 않아야 돼요. 동그랗지만 좀 위쪽으로 올리듯이 중앙 부분 위주로 블러셔를 해주면은 좀 어려 보이면서 굉장히 좀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. 이제 입술을 그려줄 건데 요즘 또 오버립을 해주는 게 대세잖아요. 그래서 립 라이너를 이용해서 내 입술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확장시켜 줄 거예요. 얼굴에 쉐딩을 주는 것처럼 입술에도 쉐딩을 넣어줄 건데 전체적으로 립 라이너를 바깥쪽으로 최대한 그려주는 거예요. 약간 컬러감이 있는 베이지 빛의 차분한 컬러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입술 모양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그려주는 거예요. 이제 메인 컬러를 발라줄 건데 요즘은 또 촉촉한 타입의 립을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약간 글로우한 타입의 틴트를 안쪽에서 자연스럽게 발라줄게요. 약간 물 탄 듯한 힘이 좀 빠진 듯한 섀도우의 컬러지만 막상 바르면은 얼굴을 좀 화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차분한 계열을 베이스 컬러랑 이 메인 컬러의 경계가 또렷하게 지지 않게 잘 스머징 해주시면 좋아요. 자, 이렇게 오늘 저만의 도구와 메이크업 포인트들로 맑고 여리여리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. 제가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로 손쉽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마구마구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